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소마다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모습입니다. 조금 전 저녁 6시에 마감된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사전투표 첫날 최고 투표율입니다. 이런 투표 열기가 과연 어느 쪽의 승리로 이어질지 후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선 투표 현장부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앞에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센터 4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들어가려는 시민들입니다. 안내판 앞에서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사진도 남깁니다. 지금 5시까지 출근해야 돼서 친구들에서 못하고 여기 왔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지금 했어요. 1시간 넘게? 네, 엄청 기네요 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돌아보니 입구에서 시작된 줄은 500m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지금 투표를 더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여기서부터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나 계속 기다려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출장을 온 직장인도 관외 투표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여기 있다고 네이버 어플에서 보고 처음 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인근 사전투표소도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25학번 대학교 새내기부터 국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러 나왔습니다.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어른으로 되는 기분이 들어서 좀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지금껏 참여한 투표가 셀 수도 없다는 99살 할머니도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내가 투표를 하니 사람 노릇하잖아. 내 사람 노릇한다. 투표도 하고. 오늘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7.51%. 지난 대선 같은 시간 투표율보다 1.67%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며 황당한 투표소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 지지자는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AI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는 이른 오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통제선이 둘러쳐진 한쪽에선 투표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수기를 누르고 발을 정자를 그리면서 출입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유튜버들. 3,260명, 56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시입니다, 11시. 사전투표를 못 믿겠다며 직접 투표자 수를 세고 나선 겁니다. 전자 기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 둘, 서 있는. 오늘 전국 투표소 곳곳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전투표 감시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물론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선거 종류요? 예. 저희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간이 많아요. 부정투표 그 팩트를 진짜 못 봤으니까 눈으로. 심지어 김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는 AI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독려했잖아요. 독려는 무슨 그 사람이 또 AI로 가짜라는 네? AI로 가짜란 거예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온 전한길 씨도 어제 유튜브를 통해 거들었습니다. 사전투표 말고 당일투표하자! 공명선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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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지만 오늘 서울 신촌동에선 윤 전 대통령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를 중계하던 유튜버가 소란을 피워 계도 조치됐고 경기 용인시 한 투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롯데리아 개업 모의를 주도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된 걸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통 전화가 가능한 경호처 비화폰이 민간인 손에 들어간 건데도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상훈 전 차장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롯데리아에서 사령관을 모아 계엄 작전 계획을 세우던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에게 번호 9481 비화폰이 전달됩니다. 경호처 IT계획부 담당자에서 당시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을 거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서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이를 받아 노상원 씨에게 넘겨줍니다. 대통령 경호처 통합보안센터장조차 계엄 이후 노 씨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호처 IT계획부는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실 전체 출입과 보안 등을 책임지는 통합보안센터에서 지난해 진행한 정기 보안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비화폰 리스트도 감사를 피했습니다. 통합보안센터장은 보안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길래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자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이 터지고 비화폰이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보안 감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김성훈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상원 씨에게 보안폰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한 겁니다. 노 씨가 받은 비화폰은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차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통신 주특기로 채용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현재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0%대란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지난해 10월부턴 네 번째 인하입니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된 데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이 큰 폭으로 깎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0.8%로 석 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친 건 민주화 이래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0.8%로 1% 밑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어려운 것은 맞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0.8%에는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다 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만큼 경기 부양이 급선무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만 연쇄적인 금리 인하가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번에 추경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 대응이 많아서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서 좀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도 같이 좀 동반돼야 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해 안에 타고 있던 해군 간부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 근처엔 아파트 단지 등 주택이 많았는데 목격자들은 초계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P3CK가 포항공항을 이륙한 건 오후 1시 43분쯤이었습니다. 훈련하기 위해 제주에서 건너왔습니다. 이륙 후 6분 뒤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염이 버섯 구름처럼 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초계기가 추락한 겁니다. 괴염이 나면서 초계기가 방향을 틀더만 바로 제자리를 못 잡고 한 바퀴 이상 꼬이더만 바로 추직 하강해서 터져 폭발했어요. 떨어진 초계기 잔해에선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기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숨졌습니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트기와 같은 이젝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떨어진 곳 바로 근처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민가 밀집 지역이 있었지만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민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술을 크게 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 산으로 막 꺾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리 안 가려고 그랬겠지. 그 여기도 떨자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니까 저쪽으로 산 쪽으로 막 꺾더라고요. 사고가 난 초계기 P3CK는 미국에서 도입한 P3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조한 기종으로 국내 8대가 있습니다. 해군은 해상 초계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기 블랙박스를 수거해 왜 사고가 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